어, 네, 다음엔 이제 평가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이제 가장 익숙한 평가지표는 에큐러시죠. 일단 에큐러시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짓이랑 이제 라벨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어, 로짓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정한 로짓 값이랑 똑같고, 실제 이제 라벨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이 라벨을 저기 그 허깅 페이스에서는 레퍼런스라고 많이 명칭을 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라벨이랑 레퍼런스랑 이제 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프레딕티드 라벨이라고 제가 보통 많이 쓰는데 요것도 그 프레딕션이라고 명칭이 그러니까 변수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것도 그냥 제가 프레딕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는 이게 0번 클래스인지 1번 클래스인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데 그 인공지능의 이제 판단 결과들을 이제 모아놓은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 로직 값을 가지고 요 보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얘는 0, 0, 0, 0 여기까지 0, 그다음 여기는 이제 1로 예측해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 함수를 쓰면은 바로 이제 프레딕션 값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쳤죠. 그럼 이제 실제 그 라벨은 요 어떤 값을 갖고 있냐면 이제 실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한 거잖아요. 하나 틀렸네. 요거가 틀렸지? 그쵸? 그래서 이제 에큐러시는 이제 총 몇 개예요? 총 8개 옵저베이션 중에서 하나를 틀렸으니까 8분의 7에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에큐러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똑같은 쪽에서는 true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얘가 이제 틀렸잖아요. 다른 쪽에서 이제 false가 되니까 요게 이제 true false로 나오게 되고 이제 곱하기 뭐 0.1.0 이런 거 하고 이제 1, 0 이런 식으로 true false는 1, 0으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을 다 더하면 이제 7이 나오는데 이 7이 의미하는 거는 뭐가 돼요? 그 맞은 문항의 수죠. 그렇죠. 여기는 프레딕션이나 레퍼런스랑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인공지능이 잘 맞춘 문항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 이제 8을 써주게 되면 요거는 전체 문항을 의미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수식은 사실 여기에서 이 민을 해도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0.8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큐러시는 0.875인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그 이 모듈을 불러와서 여기에 에큐러시 요거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애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ACC에 comput이라는 이제 그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보니까 얘는 이제 prediction이랑 reference 이제 값을 넣어가지고 뭔가 이제 리스트나 어레이나 뭐 텐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accuracy를 계산하는 이러한 방식을 택했었죠. 그래서 prediction은 위에서 선언했던 prediction 이렇게 넣어주고 레퍼런스는 레퍼런스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쵸? 이렇게 하면은 값이 계산이 되는데 에큐러시가 0.875다 라는 이제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에큐러시가 이게 좋은 거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봅시다. 레퍼런스 그 다음에 그 요게 이제 실제 값이죠. 이게 실제 라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프레딕션 한 거는 요러한 변수 이름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0.875면 에큐러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그 문제에 따라 가지고 1을 맞추는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0.875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없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 0을 0이라고 맞추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1을 1이라고 잘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 기업에서 근무할 때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인사팀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퇴사를 할 것 같은 사람을 찍어달래요. 이러한 요청이 왔어요. 그래갖고 무슨 정보를 막 줬습니다. 뭐 그 사람의 이제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직급, 뭐 나이, 뭐 성별, 이런 것들이 쭉 넣었고 이게 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데이터를 쭉 주고,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 갖고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퇴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퇴사를 함이 1, 그다음 퇴사를 안 함은 0으로 이제 맞췄거든요. 이 모델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을 입력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1인지 0인지 이제 잘 맞추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한 직원이 1000명 정도 있잖아요. 1000명 정도 있으면은 한 10명 정도만 퇴사를 해요. 사실 10명도 안 해요. 한 1명 할까 말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대부분은 이제 0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1000개 있으면은 어 990개는 0이고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1이 있고 나머지 계속 이제 0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0이 되게 많아요. 1보다. 근데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은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0으로 예측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럼 에큐러시가 얼마지? 1000분의 990이죠. 990명은 맞출 거 아니야. 0일 테니까. 그쵸? 어, 이게 1000분의 이거면은 에큐러시가 99%라는 소리거든요. 이 되게 좋은 모델이죠. 에큐러시가 99면은 사실 뭐 100개 중에 하나 틀린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제 그게 100개 중에 하나 틀리면은 되게 이제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 별로 이제 신기한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10명 있는데 내가 너 퇴사할지 안 할지 맞춰볼게.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년에 퇴사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맞은 거죠. 신기하다. 맞았어.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너도 내년에는 퇴사 안 하고 이 회사에 다닐 거야. 뭐 이러면은 또 신기하다. 맞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보통은 퇴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0을 0으로 맞추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이럴 경우. 왜냐면 대부분 0이거든. 그럼 뭐를 원하냐면은 실제로 퇴사하는 사람을 딱 보고 너 퇴사할 것 같아.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용한 거지. 이제 안 나갈 사람 보고 너는 안 나갈 것 같아라고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 순간에는 그 1을 얼마나 이제 1이라고 잘 맞추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리컬이라고 부르는데 요 재현율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관점으로 보면은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0을 퇴사 안 함, 1을 퇴사함으로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6명이 퇴사를 안 했어요. 2명이 이제 퇴사를 했네요. 그쵸? 우리는 0을 0으로 맞추는 거는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자료를 8개만 확인했는데 이거 한 800개 있고 2개만 1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0이 되게 많아요. 0을 다 0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제 신기한 예측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기 이제 2명이 나가는데 이 2명 중에 내가 이제 1을 얼마나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그 관점에서 보면 얘는 2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만 퇴사할 것 같다고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50%밖에 못 맞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만큼 맞춘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거를 리컬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을 얼마나 더 잘 맞추는지 알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텍스트. 리컬은 실제 라벨이 이제 1인 간척지 수, 요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예제 같은 경우 이게 2죠. 실제 라벨이 1인 간척지 중에서 올바르게 내가 1로 예측한 간척지의 수, 정답의 수, 요게 이제 리컬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치면은, 여기에서 리컬을 계산하려면은 일단 로짓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예측을 한 거죠. 그다음에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렇게 하면 이제 실제 라벨이 이제 1인 것만 이제 true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쵸? 이것 중에서 내가 요거를 1로 예측해야지 올바르게 예측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1로 예측한 거에 이제 수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리컬이 되겠죠. 요거를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 또 패키지 쓰면 됩니다. evaluate 그다음에 load accuracy 대신 여기다가 이제 리컬을 넣고 리컬 그다음에 compute 뭘 쓰는지 이제 보면은 얘도 이제 prediction이랑 reference 그러니까 accuracy랑 똑같이 쓰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0.5가 나오게 됩니다. 리컬이랑 이제 에큐러시랑 이제 또 다른 평가 지표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컬이 또 최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 이제 요거를 이제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럼 이제 그 퇴사자 같은 경우는 퇴사자 예측 같은 경우는 0이 되게 많고 이제 1이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제 리컬을 더 중시하겠다. 에큐러시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냥 다 0으로 찍어도 0.99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에큐러시는 큰 의미 없고 나는 이제 리컬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리컬을 100% 만들기 위해서는 다 1이라고 또 찍어버리면 되지.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보완하기 위한 다른 지표가 있고 다른 지표가 있고 뭐 이러한 식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AUC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예전에 좀 설명을 한 게 있어갖고 작년 수업입니다. 평가 지표 이해라고 이제 되어 있고 되게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리컬이 있고 프리시전이라는 게 있고 F1 스코어도 있고 와 뭐 되게 많아요. 뭐 그다음에 ROC 커브가 있고 AUC는 이제 마지막 ROC 커브에 이제 밑면적을 AUC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쭉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번 수업을 할까 하다가 이게 너무 학기 마지막인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제가 시험에는 안 될 건데 이거를 꼭 읽어야지 왜 AUC를 이제 계산해야만 클래스가 이제 불균형할 때 우리가 특정 라벨을 아니 좀 올바르게 이제 평가 지표를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꼭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 수업에서는 개념적인 거보다는 이 AUC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그냥 패키지를 써서 이제 계산을 하고 직관적으로 이제 AUC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AUC가 좀 더 우수한 지표인지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AUC를 보는 게 되게 좋은데
여기에서 우선 확률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로짓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예측값만 이제 줬는데, 예측값만 생각을 하지 말고 토치 텐서, 요거 토치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소프트맥스하고 이렇게 하면 확률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외우기 싫으면 그 포문을 돌리면 되는데, 그거보다 이거 외우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확률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클래스 0이라고 생각할 확률, 1이라고 생각할 확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이제 넘파이를 이렇게 싹 바꿔주고, 이렇게 변수를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컬럼만 선택이 되고, 요거는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를 보고 1이라고 이제 판단할 확률을 의미를 하는 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그 프레딕션 스코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실제 레퍼런스는 뭐냐면, 실제 레퍼런스 얘가 이제 0, 0, 0하고 끝에 두 개만 1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쭉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다 0이고, 요렇게는 0.5보다 지금 작아가지고, 0.46이 이제 0.5보다 이제 작아가지고 사실 이제 0으로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0.99니까 이제 1로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로 보니까 요거는 이제 0.46이 돼서 0.5보다 작아서 이제 0이라고 이제 예측이 된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좀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 누가 봐도 확실한 0인 것 같고, 얘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이제 0.5로 잡으면 얘가 이제 0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내가 이제 0.4부터, 그러니까 0에서 1로 바뀌는 그 기준을 0.4부터 만약에 잡게 되면은, 요거 두 개가 이제 1로 되면서 요렇게 그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률을 잘 보니까, 확률이 이제 0.4 이상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1로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 맞출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을 반영한 게 AUC예요. 그래서 AUC라는 거를 이제 불러올 건데, 이렇게 이제 불러오고 똑같이 이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입력에 이게 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프레딕션 되어 있고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프레딕션 스코어하고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게 맞아요. 프레딕션 스코어하고 레퍼런스가 이제 올바른 키고, 요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키입니다. 요거는 아마 도움말이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까지 늘리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일부러 위에 프레딕션 스코어라고 저장을 했는데, 이 프레딕션 스코어는 그 우리가 확률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그냥 그 라벨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 이제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다 맞추는 거니까 이제 1, 만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이제 확률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0.43, 이라고 이제 쳐도 지금 0.46이잖아요. 43이라고 쳐도 요거는 이제 1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그 AUC는 여기가 이제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틀리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이게 딱 보니까 그 기준점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 잘 수정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잘 맞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probability, prediction score 여기까지 이제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고 플랫 얘를 이제 플랫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8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처음 6개는 0, 그 다음에 얘는 이제 0.4 얼마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1에 이제 가깝죠. 이 실제 라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제 라벨은 X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 라벨이죠. 실제 라벨은 여기까지가 0, 그다음 여기 두 개는 이제 1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 확률에 대한 이제 스레시 홀딩 값은 이제 0.5일 거 아니에요. 0.5보다 크면은 이제 1이고 0.5보다 작으면 0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라인 스타일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좀 합시다. 이게 이제 0.5 절치선인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작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은 뭐예요? 지금 요렇게는 예측값이랑 실제값이랑 맞고, 여기에도 예측값이랑 실제값이랑 맞는데 얘는 실제값은 1이고 예측값은 이제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큐러시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기에서 에큐러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쵸? 이왕 하는 김에 다 해봅시다. 리컬을 봅시다. 리컬은 1인 것 중에 맞춘 거잖아요. 리컬은 아까 이제 계산했을 때 0.5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개가 이제 1이 나왔는데, 하나는 1로 맞췄지만 하나는 이제 못 맞췄으니까 리컬은 이제, 50%밖에 안 되죠. 자, 에큐러시는 이제 요거, 리컬은 요거, 그쵸? 근데 이제 AUC는 어떻게 돼요? AUC는
AUC는 이 트레시홀딩 값을 조금 조절을 하면 요렇게 좀 내리게 되면은 얘도 맞고 얘도 맞으니까 이제 다 맞출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AUC가 이제 1.0이 되죠. 좀 이제 다른 예제인데 이 두 번째 예제에서는 얘를 요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쭉 계산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림인데 일단은 봅시다. 에큐러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0으로 예측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틀렸네요.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맞췄네요. 그러니까 에큐러시는 0.875. 여기 있는 위의 결과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리컬은 1인 것 중에서 얘는 틀렸고 여기는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리컬도 0.5. 그러니까 에큐러시하고 리컬은 위에랑 똑같아요. 근데 그림이 안 예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조금 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기가 어렵겠죠. 요거를 이제 내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왜 이렇게 높고 이거는 왜 이렇게 낮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이제 모형이 좀 잘못 학습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얘는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얘가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얘가 이만큼 내려오고 얘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보다 이렇게 좀 그 작게 되면은 5번에 대한 값이 6번에 대한 값보다 이제 조금 이제 작게 되면은 뭔가 이제 빨간 선을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 빨간 선을 조절해 갖고 다 맞추기 어렵죠. 그래갖고 AUC는 이제 되게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 직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리컬이나 에큐러시보다 이 AUC를 보는 게 좀 더 이제 모델이 이제 잘 학습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얘하고 얘는 점수는 똑같잖아. 에큐러시도 똑같고 리컬도 똑같아요. 근데 에큐러시하고 리컬이 똑같아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학습된 모양을 보니까 요거는 좀 더 이제 잘못 학습이 되어 있고 얘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 학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는 그게 이제 이 AUC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AUC가 좀 더 우리가 그 모형이 이제 올바르게 학습됨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UC가 뭔지는 아까 이제 제가 달아놓은 링크에 들어가서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